구약 성경을 한글로 최초 번역한 피터스 목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선교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한인 교회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국제구 흑개발엔지오 굿피플과 서울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망 박스 22,000개 전달에 나섭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계는 재난 시기를 맞아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굿TV 세상과 교회, 성도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새 교회 기도회가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글 성경은 한글의 대중화, 국민 계몽과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만큼 한글 보급에 헌신한 공로자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요. 구약 성경을 한글로 최초 번역한 피터스 목사의 일대기를 소개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글로 최초 번역한 피터스 목사의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신약 성경 번역자인 존 로스 선교사와 달리 구약 성경 번역자인 피터스 목사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왔습니다. 저자인 박준서 명예교수는 피터스 목사의 공로를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면서 책까지 발간하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잊혀진 은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국교회가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분이 피터 목사님이다. 피터스 목사는 구약성경 시편 중에서 62편을 번역한 후 구약성경 개혁위원회 평생위원으로 선임돼 개혁 구약성경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전기에 따르면 피터스 목사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후 성경책을 파는 권서로 1895년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신약성경 완역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당시 모든 선교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인 피터스 목사는 2년 만에 한국어를 통달하고 구약성경 번역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터스 목사가 최초로 번역한 시편은 전기와 함께 시편 철요라는 이름의 별도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번역이 됐지만 구약은 번역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피터스 빨리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분들이 구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암송하던 히브리어로 암송하던 시편을 번역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피터스 목사의 전기를 주춧돌 삼아 한국교회가 감사해야 할 은인에게 은혜를 갚고 이를 매번 기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피터스 목사가 한국 땅을 떠나기 13년 전부터 설교했던 220여 편에 달하는 설교 6필 원고 또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터스 목사를 기념하는 강의를 열고 또 해외에서 자료들을 수집해 전시회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선교에 활용하고 있는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오징어 게임 운동회로 이색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한글 수업과 연합 동아리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해 이 교회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 장소가 됐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개최한 운동회에서 이스라엘 현지인들과 한국인들이 한데 어울려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동회는 참가 신청을 열자마자 1시간 만에 제한 인원 20명이 마감될 만큼 시작 전부터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텔아비브, 브엘쉐바, 홀론 등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이들은 오징어 게임 속 또 다른 게임인 줄다리기와 구슬치기 등을 하며 한국인들과 어울렸습니다.
A lot of Israeli come and a lot of Israeli get to know Korean culture and Korean people. It was kind of like amazing to become together, Israeli and Korean together.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통해 현지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개최했던 양국연합 한의동아리 사역과 더불어 히브리어로 라면집을 의미하는 베들라면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로 라면을 끓여주며 교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 유대인들만 알고 찾아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매주 40~50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가 궁금해졌다며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국인 성도들이 직접 진행하는 한글 수업을 통해서도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예루살렘 남부 지역의 한 양로원에서 진행하는 헤어와 네일아트 등의 사역도 관계 확장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면 그들은 이미 이제 거부 반응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색깔이 아닌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공동체가 베푸는 사랑과 섬김들에 감동을 해서 오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목사는 현지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국제구 개발 NGO 굿피플과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랑의 희망박스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홀몸 어르신과 미혼모 가정 등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22,000개의 희망박스가 전달됩니다.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10년째 매년 희망박스가 늘어나서 올해는 22,000박스를 가장 서울시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굿피플과 서울시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랑의 희망박스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매년 연말 박싱데이를 열고 홀몸 어르신, 미혼모,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희망박스 나눔을 진행해 왔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찾아가는 희망박스로 지원됩니다. 준비된 22,000개의 상자 가운데 5,000개 상자는 서울광역푸드센터를 통해 서울 전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됩니다. 독거노 노인들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제 희망박스가 될 것입니다.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이 희망을 나눠주고 2021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에서 이형훈 굿피플 이사장은 이러한 나눔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사랑 나눔을 실천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사랑 실천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랑 나눔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참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첫 번째 행사여서 더욱 뜻깊다며 온정을 베풀어준 굿피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굿피플이 박싱데이 행사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선물하는 게 단순히 먹거리, 식료품만은 아닐 겁니다. 이 희망박스 안에는 힘겨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나눔 정신이라는 더 크고 더 귀한 어떤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고추장, 기름, 즉석식품 등 총 20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자 겉면엔 사랑의 희망박스를 후원한 기부자의 이름이 스티커로 부착됐습니다. 이번 나눔을 포함해 굿피플이 현재까지 소외계층에 전달한 사랑의 희망박스는 약 195억 원 상당의 19만 5천 상자입니다. 굿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도 재난을 마주한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기록적인 홍수와 폭염, 산불 등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전 세계 530만여 명에 달합니다.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까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백신 부스터샷을 도입하며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교계에서도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동참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전 지구적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며 미래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 이 모든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아픔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십자가는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영성화를 위해선 기도 모임과 영성 개발을 위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와 명상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직자와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을 위한 소그룹 기도 모임을 확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스스로 사회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노인들을 돌보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중요한 사회연합에 이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회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연대를 촉진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세상과 교회, 성도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새교회 기도회가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협력해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교회 기도회가 처음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는 기도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색스폰 연주자 박광식 선교사의 특별 찬양 순서가 마련됩니다. 기도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주 교계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정동교회가 서울시가 지정한 11월의 문화재로 선정됐습니다. 정동교회는 배제학당을 설립한 선교사 아펜젤러가 1897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결혼식과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본래 십자형이던 교회 건물은 1926년 양쪽 날개 부분을 넓히는 증축 공사로 네모난 모양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매월 해당 월과 관련 있는 문화재를 선정해 알리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동교회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출범했습니다.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상과 지원 범주 확대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종구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승은 가톨릭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여 명이 위원회에 참여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이달 15일부터 10월분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캐시백은 3,800억 원 규모이며 대상은 참여를 신청한 1,500만 명 중 800만 명입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12일 0시부터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겨울왕국, 어벤져스 등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보유한 영화와
오리지널 TV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한국 구독료는 매달 9,900원 또는 연간 99,000원이며 하나의 아이디로 최대 7개의 계정을 만들어 4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자 어린이집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또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집단 행사가 허용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포커스 하나은이었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역사 결의란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 중앙이 위대한 역사적 주도권과 큰 정치적 용기, 강한 책임을 가지고 국내외 정세를 총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역사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 때에 이어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40년 만의 역사 결의인 만큼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즉 EMA가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레키로나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이 큰 성인 치료의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치료 대상은 인공호흡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로나프레베에 대해서도 사용을 권고했는데 유럽에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에 대해 승인이 권고된 건 이 두 종류의 치료제가 처음입니다. 수입 식량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UN 식량농업기구가 로마 본부에서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식량 수입 금액은 하나로 약 2,0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에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5세 할머니가 100m를 1분 2초 95에 달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인공은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전미 시니어 경기대회 105세 이상 여성 100m 경주에 나선 줄리아 호킨스 할머니입니다. 백발 곱슬머리에 한쪽 귀에 생활을 꽂은 호킨스 할머니는 결승선을 넘어선 뒤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케인 호킨스란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1분은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 하나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로 예상됩니다. 대전과 전주는 15도, 광주와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 클 텐데요. 소외계층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